55편에 이어서 56편에서도 소시오탕의 적응증들이 이어집니다. 본 영상물들은 만약 한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기초적인 개념과 용어의 정리가 없다면 난해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재생 목록에 있는 상한론 들어가기와 태양병편부터 차근차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차분히 시작해서 정도에 포기하지 않고 전편을 마지막까지 공부한다면 약속하건대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창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소시오탕의 사용 목적과 작용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시오탕은 화축이 해울결 창삼초, 축유를 조화시키고 울결을 해산하며 삼초를 창달하는 작용을 하므로 반표 발리의 소양을 화해하는 기본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시오탕의 7가지 양미는 공보겸시, 한열동조, 온이부조, 한이불응, 보살을 겸하여 시행하고 한열을 병용하여 조화시키며 온난케 하여도 마르지 않고 식혀도 응결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시오탕으로 담보의 기기가 조창하면 양명위기는 탁강할 수 있고 태연비는 성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시오탕으로 3초 기기가 통달하면 표의 기가 통행하고 진액이 포달되므로 태양표기도 조화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시오탕은 표리 한열 허실과 기혈 진액에 관련된 각종 병증에 모두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병이면 해열할 수 있고 울증이라면 해열할 수 있습니다. 보약을 배합하면 전기를 부조하며 사기를 제거하고 혈분약을 배합하면 행기하며 활혈합니다. 생진약을 배합하면 해열하며 생진하고 이수약을 배합하면 행기하며 인효합니다. 조양약을 배합하면 조기하며 통양하고 그한약을 배합하면 행기하며 그한합니다. 양음약을 배합하면 행기하며 진음을 기릅니다. 이처럼 소시오탕은 가감이 정당하다면 표리 한열 허실에 관계없이 남녀노우의 각종 질병에 좌우봉헌하고 자의우유하는 작용을 하는 방제입니다. 그러므로 소시오탕은 소양 경부 수사 축이 분리 정후 이외에도 소양 겸 태양불화를 다스리고 소양 겸 양명 우려도 치료할 수 있고 소양 겸 양명 부대변도 가리 치료하며 삼양동병과 양미결도 다스릴 수 있는 치료 범위와 확장성이 매우 넓은 방향입니다. 대개 소시오탕은 소양 경부수사와 우렬에 의한 많은 발열성 질환에 사용합니다. 목, 울, 성토와 관련된 소화계통 질환에도 사용합니다. 소양 울결의 담부 기기 울체에 의한 정신신경계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간담 소설 실조에 의한 부인과 질병이나 남성 생식기 질병에도 사용합니다. 3초 수사에 의한 백일의 기관지염, 폐렴, 흉막염의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소양 3소 실창의 담음수 사기에 의한 신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요도결석에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약물 사용법은 교재 항만산 상한론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8조는 양미결의 조문입니다. 양미결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을 텐데 삼양의 양기가 경도로 울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48조의 조문은 양미결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순음결, 즉 삼음의 양기가 울결된 것과 비교하고 있으므로 문장이 깁니다. 처음 보면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구절씩 이해해 나가면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치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한 5, 6일 두 한출 미요한 수족냉 심화만 구분응식. 상한 5, 6일은 태양의 자연병정 7일에 가까워지며 다른 경우로 사기가 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한출은 몸에는 땀이 없고 머리에만 땀이 흐르는 현상인데 앞선 태양병편과 양명병편에서 수차례 거론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본조의 두 한출은 3초 유룰이 발생하여 이것이 상정하는 임상표현입니다. 유룰이 내부에 있는데 신체 밖으로 발을 대지 못하여 신무한 단토한출입니다. 미오한은 경도의 태양표층이 존재하는 것이고, 수족냉은 기기가 내부에서 울길되어 수족 사마리까지 양기가 포달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음병편에서는 이를 양기의 울체로 수족이 걸랭하다는 양울치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화만 구분응식. 소양의 기울로 인해 소양 분지가 지나가는 부위인 심화부에 기계의 옹체가 발생한 심화만입니다. 뒤에 다룰 146조에서는 이를 심화지결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분응식은 담보의 소설실사에 의해 위기가 실조된 것이며 소양부의 열울이 원인입니다. 148조를 이어갑니다. 대변경 맥침자 차위 양미결 필유표 부유리아. 대변경, 양명율결이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삼양울결인 양미결이 동시에 발생하며 대변근결이 조성되었습니다. 맥침은 위에 맥세라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맥침세입니다. 세맥은 음흐가 아니라 양기의 내울로 인한 기혈의 내복을 가리킵니다. 울기로 인해 혈관이 가늘어지고 확장되지 못한 것이죠. 필유표 부유리, 표정에 해당하는 태양표의 미호함과 리정에 해당하는 양명의 대변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표리에 다관계하는 소형 축이분리도 존재하는데 이는 두한출, 심화만, 구분응식 등의 가장 돌출된 임상증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문장 비율로 말한다면 차위 양미결 필유표 부유리아 가이어 소시오탕입니다만 중경은 대개 방약을 맨 뒤로 돌려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이어 소시오탕, 소시오탕을 사용하여 소양을 화축이해 울결함으로써 외로는 태양을 조화하고 내로는 양명을 소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99조의 삼양동병과 마찬가지로 본조의 경우들은 삼양의 출기가 울결한 것이며 중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경정의 경우들이므로 양미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48조의 마지막 문장에 설불요요자 득시이해. 소시오탕을 복용하고서도 몸이 상쾌하지 않다면 잠시 용약을 중단하고 진액수포와 장도 자연을 기다려 대변이 통하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약 후에 일단의 시간 동안 신체 상태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시 조문의 중간으로 돌아가서 순음결의 정의를 보며 양미결과의 구별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맥침 역절이 한출위 양미. 맥침은 맥침세라고 한 바 있습니다. 침은 내부의 병, 그리고 양허를 의미합니다. 한출, 이 한출은 허약한 양기가 음액을 고습하지 못하는 양불습음의 현상입니다. 가령 순음결, 순음결은 삼음지기의 음결이며 뒷문장들을 침작하면 그 중에서도 소음기기의 음결이 위주입니다. 부득부유 외정 시립제리. 만약 순음결의 리정이라면 당연히 전부 리정만 출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차위 반제리 반제외야. 위에 두 한출 미요한 수족냉 심화만 대변경 맥세 맥침 한출 등의 줄들을 살펴보면 일부는 표정이고 일부는 리정입니다. 반제리 반제외,
상언론에서 유일하게 반표 반리를 언급한 문장이며 순음결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맥수 침긴 부득 위 소음병. 소음의 순음결이 아니라는 뜻인데 소음병에는 단도한 출의 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었던 148절을 총괄하겠습니다. 맥수 침긴부터 고지 비소음야까지는 주로 순음결과 양미결을 감별하고 있습니다. 순음결은 삼염의 양허가 위주이고 양미결은 삼양기의 울결이 위주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주에서 가리키는 것은 소시오탕이 양미결을 치료한다는 내용인데 양미결은 실제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병증입니다. 양미결은 삼양동병의 경도 증후라고 할 수 있고 소시오탕으로 치료하는데 대별을 통하며 낫는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소양불화가 대변 불통을 겸하여 나타나는 경우 소시오탕이나 대시오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먼저 설상을 보고 감별해야 합니다. 설홍, 설태, 황조, 설면근이면 대시오탕을 사용할 것이고 설태백, 심지어 설태수활이라면 소시오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활태라는 것은 대시오탕증의 설상건조와 비교해서 불황부조함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양병은 필경 담열 기울의 증후이므로 한섭 응체되어 나타내는 백후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57편에서는 소시오탕의 변증인 시오게치탕증을 알아보고 대시오탕의 적응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중기의 피폐던 사회상과 떠나보내는 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노래한 백거이의 시를 소개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부덕 고원초 송별 백거이. 무성한 언덕 위의 풀, 한 해에 한 번 났다가 시든다. 들풀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봄바람 불면 다시 자라난다. 멀리 뻗친 들풀은 오래된 길을 덮고 밝은 풀빛은 황량한 옛 성터에 어린다. 또다시 그대를 전송하나니 우거진 풀처럼 이별의 정이 가득하다.